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오늘 BTV 뉴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에 있는 호국 영웅과 병역 명문가를 소개하고 국가 유공자 지원에 관한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백마고지 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25 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 서북방에 위치한 395고지를 두고 우리 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운 전투로 알려져 있죠. 결국 우리 군이 승리했지만 중공군은 10,000명, 국군 역시 3,500명의 사상자를 낸 가슴 아픈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던 영웅 2명이 세종과 천안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부강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어른 키 높이 정도 되는 흉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17회 졸업생 고 김종호 장군입니다. 모든 어르신께서 이제 김종호 장군님이 역사적으로 이제 훌륭한 분이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 김종호 장군님을 영웅인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장군은 6.25 전쟁 발발 당시 춘천에 주둔한 육사단장으로 북한군의 진격을 5일간 지연시켜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의 참전 시간을 버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1952년 구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선 중공군 세계사단을 격퇴해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공으로 지난 1983년 국방부가 선정한 한국전쟁 4대 영웅에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한 세종시 부강면에선 지난 2013년부터 장군이 태어난 5월 22일마다 탄신제를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김종호 장군님은 6.25 전쟁과 군 발전에 큰 획을 그으셨고 군인이자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책임감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의 백마고지 영웅 김종호 장군이 있다면 천안엔 6탄 용사 고 오규봉 하사가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당시 1등병이었던 오 하사는 대공포판을 등에 맨 채 적진에 뛰어들어 기관총 진지를 파괴함으로써 우리 군이 적으로부터 고지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면서 이듬해 하사로 추서됐고 오늘날 백마 3군신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모교인 천안 성안초등학교에선 오하사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이면 이곳에서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전쟁이 남긴 상처와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4대 영웅과 백마 3군신으로 불리는 영웅 2명이 세종과 천안에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일부 보조금 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을 뿐 이들의 생가복원이나 기념관 건립 등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동상 옆에다가 저희는 기념관이나 이런 거를 좀 했으면은 세종 시민을 떠나서 전 국민이 왔으면은 우리 김종구 장군님의 업적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목적입니다.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유와 평화를 염원한 두 영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모두 마친 집안을 병역 명문가라고 하는데요. 여기 남다른 해병대 사랑으로 해병대 병역 명문가에 선정된 가문이 있습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정지석 팀장의 가족인데요. 3대에 걸쳐 5명의 해병대 복무 기간만 16년 10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석 팀장. 1993년 해병대 710기로 입대해 경북 포항에서 26개월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도시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정 팀장은 매사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죠. 업무에 적극적이고 우리 천안시에서 상당히 그 소중한 인재다. 도시 계획의 달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 친구는 그 군인 정신으로 해병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족이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한다면 앞으로 대성할 그런 인물로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 팀장 가족과 해병대의 인연은 아버지 고 정계환 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2년생인 정계환 씨는 1951년 해병대 12기로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6년 가까이 복무했습니다. 정 팀장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 해병에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고, 그렇다면 아버님도 해병대를 전역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좀 지원을 하게 된, 그 해병대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 정계환 씨를 시작으로 정 팀장과 그의 남동생, 현재 중사로 복무 중인 정 팀장의 아들과 사위까지 모두 5명이 빨간 명찰을 달았습니다. 이들의 복무 기간을 합치면 무려 16년 10개월에 달합니다. 그 든든함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같은 동질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의 그 우애도 돈독해지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또 그 생활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4월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씨 가족을 해병대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습니다. 3대 이상 해병대에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가문이 대상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를 온 가족이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곳에서 군 생활하든 모두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특수 소수 정예 부대로서 강인함을 키울 수 있는 해병대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참전 명예수당 지급인데요.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세종은 충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보훈이 일상 속 살아가는 문화가 되는 선진 보훈 시대를 강조한 충남도.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5만 원이었던 참전 유공자 수당은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됐고, 제각각이던 각 시군 명예수당도 3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참전 유공자의 경우 보훈부와 충남도, 각 시군 수당까지 한 달에 최소 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국 월 평균인 62만 5천 원보다 19만 5천 원 많습니다. 반면 세종시에 사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52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훈부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곳과 동일하지만 세종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15만 원으로 충남과 비교해보면 25만 원 이상 적고 전국 평균보다도 5만 5천 원 적습니다. 좀 아쉬워요. 차라리 충남으로 그냥 그대로만 있었으면은 30만 원 줄 텐데, 여기 세종시가 그냥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5만 원으로 충남 시군에 비해 최소 5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적은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세종시는 추가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올해 순직 군경의 유족과 전상 군경, 공상 군경의 보훈명예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 6.25 참전용사와 병역 명문가 그리고 참전 유공자 수당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충남동부 보훈지청장을 모시고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와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용기 충남 동부 보훈지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 등 전국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사가 속해 있는 6월을 1963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호국과 보훈에 대해서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고요. 보훈은 그 공헌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호국 보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와 같은 의미를 추격해 보면 호국 보훈의 달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과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는 달이다. 예. 정말 그 표현 한마디가 쏙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할 지역에 보훈 가족은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분들을 보훈 가족으로 예우하시나요? 우리 지청은 천안, 아산, 공주, 세종 4개 지역에 보훈 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600여 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우의 기준이 되는 국가보훈 대상자란 국가이용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이제 등록되신 분이고요. 등록이 되시면 보훈급여금 지급, 그다음에 교육, 의료, 취업, 노후복지 지원 등 다양한 예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시설보호 서비스 지원도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도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초고령 사회에 이제 접어드는 단계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희 국가 보훈 보상 대상자 분들도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가보훈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보훈 요양원은 전국적으로 대략 8곳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고요. 대표적인 데는 수원, 원주, 대전, 대구, 광주, 구미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저희가 치매 등 중증 질환을 가진 국가 유공자 그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6월은 우리 호국 영령들 그리고 현재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예. 감사하는 달이다라고 예. 서두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에 따라서 뭐 다양한 행사, 어떤 서비스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가치를 담은 게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는데요. 지금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그 슬로건이 저희가 대표 슬로건입니다. 저희 국가보훈부예요.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서요. 저희가 6월 15일 날 독립기념관에서 그 청소년 보훈 동아리 문화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 호국 테마의 주제로 OST 수록곡을 저희가 버스킹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오니까 시청자분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천안 독립기념관에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그 보훈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히 드릴 말씀 해주시죠. 예. 국가보훈은 제가 가치관 3개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가치관은 국가보훈은 과거, 현재, 미래다. 두 번째 가치관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속 살아있는 보온, 우리 모두의 보온이다입니다.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 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 앞으로 더 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일간지에 올라오는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15제곱킬로미터 규모 경제 자유구역 되찾는다라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충남 경제자유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대상지는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점 산업은 천안 수신지구 미래모빌리티, 아산 인주지구 디스플레이와 둔포지구 AI 반도체 등인데요.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4,57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최종 지정 여부는 서명 검토와 현장 실사,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자, 대전일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연내 판가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대전지방조달청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건축안도 마련하는 만큼 이 용역 진척에 맞춰 치의학연구원 입지를 확정해 용역 수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당초 천안시 입지를 전제로 출발한 만큼 별도의 후보지 공모 없이 천안시가 이미 매매 계약까지 마친 부지를 그대로 수용하는가 여부라고 했는데요. KTX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 내 불당동 1원 5,162제곱미터의 부지 매입을 완료한 천안시는 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별도 공모 없이 이번 용역으로 이 천안 입지를 확정하고 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충청투데이 볼 텐데요. 끝없는 불황에 지역 중소기업 울상이라는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충청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세종의 경우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7%로 직전 분기 0.35%보다 0.12% 늘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난 배경에는 경기 불황의 고금리의 장기화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부담이 더 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중소기업의 개인 회생 파산 신청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대출 부실을 막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 끝으로 중도일보 보겠습니다. 올봄 우리나라 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5월 전국 평균 기온은 13.2도씨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봄철은 총 92일 중 72일의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는데요. 이는 지난해 67일을 뛰어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들 살펴봤습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이번엔 여성 의원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다음 날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 중이던 A 의원에게 여성 혐오적인 비속어가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인에게 보내려는 문자를 잘못 발송했다고 사과했지만 천안시의회 여성 의원들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동료 의원에게 이 같은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인은 더 이상 이종단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천안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산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산환경과학공원 그린타워에서 우주발사체 무중력 환경조성 낙하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린타워 내에 무중력 환경 시험시설을 설치해 차세대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무중력 환경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시험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무중력 환경 시험시설은 차세대 발사체 추진기관 시스템 설계와 검증을 위한 핵심 시설로 다양한 우주기술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천안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로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체험과 특강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을 잡는 것부터 조준하는 방법까지. 옆에서 현직 경찰관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여기 가늠쇠가 나와 있거든. 가운데 중앙에 딱 들어오고 수평에 딱 맞게 조준된 상태에서 지금 검정색 관역 중앙 있지? 그거를 조준을 하면서 쏘는 거야. 사격의 재미에 푹 빠진 학생들은 잊고 있던 경찰의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격을 해보니까 의외로 제가 사격에 소질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경찰의 꿈을 이뤄보고 싶어요. 천안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천안시와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후원한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입니다.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일원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엿볼 수 있는 7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됐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멘토링도 이뤄졌습니다. 또 명사특강에는 환경운동가와 유튜버, 아보리스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현직자들이 강사로 나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조금 체력 소모가 많을 것 같다라는 지레 겁을 먹지 않고 도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역량이 올라가거든요. 이틀 동안 박람회장을 다녀간 학생은 5천여 명. 진로 선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